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저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요. 또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나 유망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QR 인증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긴본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 업종,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입장해 주셔서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통 메신저, 너튜브를 통해서요.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서 궁금했던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방송 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주식과 투자 파생상품에 관련된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일요일의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마음도 춥습니다. 마음까지 춥나요? 마음도 춥고요. 지금 현재 시장이 참 좋으면은 마음은 안 추울 것 같은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쵸. 다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 날은 12월 18일일 텐데 네.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고 이제 12월 16일 날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장은 그래도 어제가 좀 세게 밀렸고 오늘은 좀 덜 밀리고 약간 오늘은 밀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좀 추웠다가 약간 녹지 않았나. 예. 이게 사르르 눈 녹듯이 녹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르르 눈 녹듯이 녹으려면 그래도 윈도우 드레싱과 배당 물량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르르 녹았으면 좋겠는데 아직 사르르 녹지 않은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을 조금 든든하게 받쳐주었다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걸까요? 네, 사실 2차전지 보시면은 이제 한번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9월, 10월, 11월 안 좋았을 때 혼자 독약청청하리라 하면서 그래 쭉 가고 있었는데 혼자 독약청청 역시 못 가요. 네, 가려면 뭐든지 같이 멀리 가야 돼요?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는데 혼자 빨리 갔다가 지금 밀렸어요. 다시 쭉 밀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9월, 10월 저점까지 쭉 내려온 상태거든요. 지금 네. 다시. 그래서 지금 다시 밀린 상태다.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자, LG화학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 분사했는데 뭐 LG화학이 2차전지가 있나요? 소재를 만들어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는 거. 삼성 SDI 배터리 관련주인 삼성 SDI가 역시 근데 삼성 SDI 다른 점은 뭐냐면 오른 게 별로 없어서 떨어질 것도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중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LNF,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죠. 그 다음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포스코 네. 케미칼이 가장 양극재, 음극재 둘 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 고점 무려 23만 9천 원까지. 예, 이거 보이시면 이게 13만 8천 원 이렇게 딱 보이시죠? 네. 라인이 이게 무슨 라인인 줄 아세요? 무슨 라인이에요? 제가 수익 실현한 라인. 보유하고 있다가 네. 우리는 13만 8천 원에 수익 실현했는데 이게 무려 23만 9천 원까지 왔어요. 많이 갔네요. 배가 너무 아팠는데 이 밀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포스코케미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기분 나쁠 수도 조금 눈물 있겠지만 흘리시겠는데. 여튼간에 저는 그동안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물론 근데 저희가 포스코케미칼을 얼마에 매수했느냐 이 방송을 제가 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2년 넘게 할 때 첫 방송의 첫 종목이 바로 포스코케미칼이었어요. 2년 전에 매수를 하셨나요? 그래서 6만 원, 7만 원대 평단가가. 네, 그래서 우리 이미 2배 이상 수익을 냈는데 2배 수익을 내서 뭐 사실 그렇지만 가만히 냅뒀으면은 4배까지도 났는데 그걸 괜히 매도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정도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고 뭐 각종 뭐 다른 뭐 대유전자재료도 음극재 관련주로 좀 각광받았다가 또 다시 또 밀리고 있고 뭐 이런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밀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 실적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이게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면
실적이 그만큼 올라오고 성장을 하면 실적이 올라오고 이게 반복되면서 2000년이 되는구나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이제 실적이 다음 달이면 나오거든요. 실적의 공백기. 이 실적 이슈의 공백기가 되다 보니까 딱히 이슈가 없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이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대중국 포위 전략을 잘 쓰고 있는데 IRA 법안까지 잘 쓰고 있는데 중국이 갑자기 너네 이러면 우리 WTO에 제소할 거야 했어요. 미국한테. 미국이 그랬죠. 아니 너네는 한 40개 제소돼 있어. 그럼 우리 제소할 거 이제 중국이 처음으로 자기들이 40개 어기고 네. 미국이 한 개 어기니까 이제 미국이 한 개 제소하겠다는 거야. 근데 미국이 이제 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공급 쪽이 살짝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장도 중국에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그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 리스크 말고 사실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다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테슬라가 결국은 미국에서 문제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봤더니 원래 한국의 소재 업체들로 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급박하게 실행할 경우 테슬라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중국의 얘기를 좀 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라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별의별 종목들이 다 전부 다 IRA 최대 수혜주였어요. 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포스코 케미칼도 중국의 흑연 절대 안 쓰겠다면서 지금 막 여기저기 자원 개발하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흑연 하고 있는 나라들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혜택 보는 거 아니야 했는데 미국이 마치 우리한테 다 몰아주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잠깐만 조금만 좀 시간을 좀 두고 해볼까? 약간 이걸로 바뀌면서 이게 좀 결정적이었다.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도 쭉 같이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양립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결국 다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고 수혜를 받을 거면 그때쯤이 바로 실적 발표할 때쯤 될 거다. 그러면 내년이라고 그러면 멀리 아니죠.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네.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정도에 분명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럼 그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으라는 그런.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분들은 사셔야죠.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데 매수 타이밍은 사실 이렇게 밀릴 때 매수 타이밍을 갖는 게 아니라 밀리고 있을 때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돌아 나올 때 이렇게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뭐 후성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뭐 엔캠 전해질 관련주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딱 따지고 봤을 때는 종목들 중에 대장주들을 우리가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대장주 관련해서는 2차전지 관련해서 다시 재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회사 종목이 뭐가 있느냐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됩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우리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과 한 주간의 동향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희 방송은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이 아니라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서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특히나 5G 통신 장비에서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던 AC테크를 보니까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외에도 어제는 역시 우리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줬던 키다리 스튜디오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동향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항상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제가 히든 종목으로 5G도 얘기 드렸고 그러면서 종목을 얘기 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급등을 했죠. 급등해서 이렇게 자신 있어서 항상 이런 거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있어요. 네. 뭐 떨어진 것도 같이 얘기 드리긴 할 건데
먼저 좋은 거 저는 매를 나중에 만든 편이라서 네. 지금 너무 먼저 좋은 싱글벙글하신 것 거. 같아요. 네, 잘 올라왔어요. 네. 네. 솔직히 오른 게 더 많아요. 그렇죠. 훨씬 오른 게 많고 많네요. 급등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키다리 스튜디오 제가 11월 28일 날 심지어 이거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말에 아바타 2가 아직 얘기도 나오기 전에 계속해서 언급을 네. 하셨죠. 그다음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 뜨기 시작할 때 그러면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인기에 따른 컨텐츠 관련주 수혜주 웹소설 웹툰 쪽에 랭킹 3위 1, 2가 DNC 미디어랑 뭐 이런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랭킹 3위 회사 키다리 스튜디오를 얘기 드렸는데 근데 랭킹 3위를 공략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1, 2가 너무 빨리 올라서 아, 네. 너무 빨리 올까 너무 급등한 거 근데 결론은 뭐냐 네. 1, 2가 더 많이 갔어요. 더 잘 갔죠. 역시 같이 가니까. 역시 같이 가면 멀리 오래 가요. 네. 키다리 스튜디오와 미스터 블루 손을 잡고 이렇게 DNC 미디어가 이렇게 쭉 같이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 명이 손 잡고 이렇게 뛰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중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좀 쳐지려고 하니까 이제 좀 빨리 와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11월 28일 날 그럼 11월 28일 날 주가가 어느 정도였는데 그러냐? 자 보시면은 키다리 스튜디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자, 키다리 스튜디오가 11월 28일이면요, 여러분 요 날이에요, 요 날. 자 28일. 자 이 날이 이제 11월 28일 요 날이 바로 저희가 얘기 드렸던 날이죠. 얘기 드렸던 날이고 제가 일요일 날 그 방송, 그러니까 일요일 방송에서 얘기 드리고 월요일 날 11월 28일 날 다시 공략을 위해서 얘기 드렸고요. 이게 이제 88,000원대. 1,8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이 최근 3개월 내 최고가예요. 오늘이 최근 3개월 내 최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요거만 더 돌파하면 이 1,800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되나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 하나 저항밖에 없고 요 저항 하나를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어디까지 갈 수 있다. 13,000원까지도 쭉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웹툰 웹소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웹툰 웹소설을 사람들이 많이 봐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웹툰 웹소설이 먼저 나오면 네. IP 지적재산권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더 IP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훨씬 더 크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건 이제 최근 걸로 갈게요. 이제부터는 자 12월 11일 12월 11일이면요. 지금이 12월 16일이거든요. 네. 녹화 방송하는 데가. 여러분이 방송을 볼 때 12월 17일 지난주예요. 바로 지난주. 바로 지난주죠. 12월 11일 일요일에 제가 이 방송이 끝나요. 자 보세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요렇게 저희가 한밤에 기막힌 투자 자료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렇게 자료 올려드리고 관련해서 자료입니다. 관련해서 히든 종목은 휴비치고 5G 통신 장비 유망 종목 히든 종목은 에이스테크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올려드리죠. 진짜 이 자료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도 돼 있어요. 예, 이게 보기 편하도록 네. 지금 방송을 하면서 모든 자료를 다 제가 올려드리는데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먼저 휴비츠. 휴비츠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많이는 안 올랐어요. 조금 오른 상태다. 지금 그리고 오늘 좀 근데 휴비츠는 워낙에 이게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네. 워낙에 의료기기 관련주로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얘기 드렸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230억인데 230억에 시가총액이 1,350억이에요. 너무 쌉니다. 이 정도 PER 7배, 8배. 너무 싸죠. 너무 싼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도 잘 되는데 안 그래도 이게 뭐냐? 안과 관련, 검안기, 렌즈 가공기, 렌즈 미터 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는 이런 거 잘 안 했으니까 네. 안경 좀 많이 가거든요. 다시도 사람들이. 우리는 안경을 안 써서 잘 모르잖아요. 그쵸.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이 집에 한 20개씩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형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안경이 100개 있어요. 너무 많은데요? 네, 근데 안경을 쓰시는 분은 이 안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조회와 많은 그 약간 매니아적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 그래가지고 어디 브랜드가 좋고 어디 게 좋고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휴비츠도 그런 용도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휴비츠 말고 11일 날 또 지난 12월 11일 일요일 날 방송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바로 여러분 뭐가 있느냐? 바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요? 에이스테크 5G 관련주죠. 짜자잔. 오.
여러분 자신 있었던 이유가 자, 있었네요. 자 11일 날이 에이스테크가 금요일 날하고 11일 날이 방송을 했어요. 네. 11일 날 방송 12일 날이 이제 아침 시초가였죠. 예, 아침 시초가 처음에 12일 날 아침 시초가인데 6,790원. 사람들이 안 간다고 좀 뭐라 했어요. 분명히 밀리는데요? 떨어지는데요? 기다려 봐라고 에이스테크 했죠. 5G 통신 장비인데 네. 이게 안 가겠습니까? 지금 인도에서 지금 삼성전자 지금 가랭이 붙잡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한테 5G 통신 장비 좀 해달라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안 가겠습니까? 오늘까지도 뭐라 하시더라고 아침까지. 근데 오늘 바로 그냥 오늘 장중 11%를 했죠. 급등했고, 예, 그러면서 7%에 마감했습니다. 자, 어제 7% 급등하다가 3% 끝났는데 오늘은 다시 또 급등. 예, 그래서 자, 이 정도면 됐죠, 여러분. 네, 좀, 본부장님께서 네, 근데 자. 이 에이스테크 계속 에이스테크, A씨가 아니라, 네.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네. 계속 갈 거라고 보시나요? 5G 통신 장비는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인구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잘 알아요. 네. 왜냐? 제가 인도에서 한 2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요? 2주 동안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네. 음식 먹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물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설사만 3일 했어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도로 나가면요, 네. 그 경적 소리 때문에 귀가 얼얼해요. 어. 자고 있으면 환청이 들려요. 경적 소리 환청이. 하도 그러니까 인도 분들은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빵빵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니까 차가 대기할 때 브레이크를 밟고 빵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추임새군요. 계속 그냥 그러고 네. 있어요. 예, 갈 때까지. 아. 그러니까 어느 상황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인도 문화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인도가 릴라이언스 걔네 이제 인도 통신사 같은 경우 최대 통신사인데 지옥까지 해가지고 1위, 2위 인도의 1위 이 통신사가 삼성한테 5G 통신 장비를 납품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도하고 중국하고 최근에 5G 통신 장비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 중국, 그다음에 에릭슨 뭐 이 정도거든요. 노키아 뭐 굳이 따지자면 노키아까지.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이 가장 전 세계 1위인데 통신 장비는 중국이랑 지금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이죠. 중국하고 인도 국경지 또 분쟁 나가지고 영상 혹시 보셨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도 군인들이 중국 군인들을 몽둥이로 막 때리잖아요. 국경 넘어오니까. 그래서 중국 군인 다 도망가고 인도 군인들이 와 이겼다. 그리고 그러니까 총으로 왜 안 쏘냐고요? 총으로 서로 총은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총격전 나서 많이 죽으니까 사람이 국경지대에 총은 갖고 가지 말자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인도 국민들이 감정이 안 좋겠죠 중국에. 그쵸.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지금 오죽하면 지금 스마트폰도 지금 인도에서 1위가 중국의 샤오미거든요. 네. 중국의 샤오미인데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중국의 그 샤오미가 아마 2위로 밀리고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번에 아주 야심차게 15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인도한테 팔려고. 예, 인도 전용으로 딱 해가지고. 15만 원짜리요? 네, 15원짜리 스마트폰. 네, 인도 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관련주기 때문에 추가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제가 5 통신 장비 이거 하나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 메신저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TV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하지만 이 방송을 보고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싹 들어왔던 분들은 디테일하게 한 종목을 떠드립니다. 서진 시스템. 심지어 자 12월 14일 날 여러분 12월 14일 날 얘기 드린 거예요. 이 날짜 여기 보이시죠? 날짜. 네. 12월 14일 날 매수가 보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시초가예요. 오늘 시초가. 자, 손절가 15,000원, 목표가 19,300원. 5G 통신장비 ESS 간다. 글로벌 5G 통신장비 신규 투자 영향으로 5G 턴어라운드 할 거다. 삼성 SDI, 노키아, 에릭슨, 랩리서치, GE 이 서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벤더사입니다.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이런 회사예요. 그리고 2차전지 ESS 반도체 부품에서 로봇 부품까지 다 하고 있다. 많이 하네요. 네. 그냥 돈 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 서진 시스템. 자, 이런 서진 시스템을 얘기 드렸죠. 물론 밑에 보면 덱스터도 물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서진 시스템 12월 14일 날 서진 시스템. 자. 12월 14일 아침 시초가죠. 몇 프로 올랐죠? 이날 8%. 네, 이날 8% 초급등. 네. 그리고 바로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추가 상승
했던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서지 시스템이 수익을 또 주고 있다. 여러분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안에만 그냥 들어와서 가만히만 눈팅만 하셔도 이런 종목들이 있다. 덱스터 어떻게 됐냐고요? 덱스터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조금 밀렸어요. 조금 밀렸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건 좀 밀렸어요. 밀렸는데 그래도 오늘 3% 반등 나왔어요. 다시 12월 14일 매수 가면요. 요때 여기거든요. 12월 14일이면 12월 13일, 14일 매수 가면 13,850원 시초가니까 13,850원 매수가인데 13,550원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네, 그냥 승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죠? 네, 오른 거는 크게 오르고 밀리는 건 요만큼 밀리고 그렇게 되고 있다.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반드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에이스테크와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나도 이런 히든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황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크리스마스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10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평화협정의 첫 단계로 크리스마스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15일에 러시아의 대변인은 크리스마스 또는 새해 휴전은 우리의 의제에 없다고 밝힌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휴전 조건을 내걸면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알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일단 러시아가 그러니까 러시아 자기들이 밀리면은 자기들이 빨리 휴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밀리고 있으면서도 휴전을 안 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냥 물귀신 작전이에요. 그냥 같이 죽자 그냥 다 같이 죽자 그냥 전부 다 죽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왜냐면 이제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 그게 있죠. 왜냐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쟁에 진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전쟁에 지면은 무조건 실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푸틴 대통령도 그게 무서워서 계속 그렇죠. 전쟁 지면 실각이죠. 뭐. 실각이고 뭐 좋게 끝나면 실각에서 그냥 여생 그냥 조용히 사는 거고 나쁘게 끝나면 뭐 살해 당하는 거죠. 그냥 근데 처형 당하는 거죠. 약간 그런 형태인데 일단 지금 전세를 좀 확인해 보시면 자 현재 지도에서 바뀐 거는 또 없어요. 겨울이라서 지금 다들 그러니까 겨울에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땅이 꽁꽁 얼 때 한번 대반격하겠다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이 지역이 여러분 이 지역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의 날씨가 아니에요. 여긴 더 추워요. 그러니까 여긴 내륙 지방이 워낙 많은 곳이라 내륙 지방이 워낙 많은 곳이라 이게 여러분 땅이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토에 최소 5배, 6배예요, 이게. 그죠. 땅이 크죠. 이게 엄청나게 넓은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내륙 지방 요 정도만 가도 내륙 지방인 거예요. 이 정도만 가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부산에서 서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산에서 서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륙 지방이다. 여기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추워요, 많이 춥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예 지금 남방이랑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현재 지금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러시아가 가족들 전쟁 참전 가족들과 약간 면담하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는 안 하고 한 가족씩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뭐와 비슷한 줄 아세요? 뭐와 비슷해요? 그 이태원 참사 때 가족들을 단체로 못 모이게 하고 하나씩 만나는 거 좀 비슷하다. 뭐가 이렇게 꼭 뭔가 있으면 꼭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꼭 여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러시아 본토 공격 핵위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핵을 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쏘면 러시아도 자기도 끝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핵을 쏘겠다라고 위협은 하는데 자기들은 핵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적인 판단을 잘 가지고 있다. 우리 아직 제정신이다. 그 얘기를 꼭 마지막에 꼭 하더라고요. 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미국이 결국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니까 미국이 야 너네 이러면 안 돼.
그 미국이 우리가 승인한 거 아니다. 러시아 너네 오해하지 마. 그랬다가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승인을 했나요? 우크라이나 승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격 승인. 다만 공격을 할 장비를 뭘 전달해주거나 뭐 그러진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격용 장비, 사거리 긴 장비를 뭐 네. 주거나 그러진 않고 있다. 자, 독일이 좀 긴박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약간 좀 긴박한데 쿠데타 세력들이 계속 체포되고 있어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체포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몇백 명대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체포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독일 군부하고도 연결이 돼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군부 장교들 지금 중심으로 지금 계속 지금 체포하고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치 쪽이랑 약간 비슷한데 나치라기보다는 약간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희한한 정신세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아니 21세기에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참 이해하기 힘든 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데 독일 국민이 전체적으로 다 분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러시아 연루설을 공식 부인하고 있어요. 독일은 아직 러시아가 연루된 건 아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사실상 러시아 개입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재무장을 선언했어요. 지금 독일이 지금 재무장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린 상태에서 다시 독일이 재무장한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혼자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웠어요. 맞아요. 그 정도의 나라예요. 독일 혼자 전 세계 상대로 싸웠고 독일이 그때 러시아죠. 지금 그때 소련이었죠. 소련은 그냥 초토화시켰어요 거의. 자, 지금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독일이 재무장을 선언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올라프 쇼츠 총리가 사실 지지율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위에 있었어요. 살짝 위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맨 밑이고요. 전 세계 G20 나라 중에 그다음 약간 위에 있었거든요. 네. 약간 위에 있었는데 이분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것 네. 때문에 그런가요? 독일. 네, 독일 쿠데타 요거 때문에 지금 난리 나서 지금 뭐 그런 상태다. 자꾸 우리나라 얘기를 그냥 비교하려고 네. 비교하기 쉽게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러시아 동부 바흐무트, 러시아가 지금 동부의 바흐무트 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흐무트 지역, 참호전이라는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약간 전진에 성공했어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여기서 당한 거 일로 모아서 여기서 화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화풀이하고 있어서 집중 공격하고 있다. 지금 치열하게 교전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전황 상태는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일단 안정화 지속입니다. 관련주 건망세 보지 마세요. 네. 유가 관련주 보면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가는데 물론 지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파업이 또 조기 종료되면서 또 화물연대 분들이 또 그래도 또 어떻게 또 야당하고 또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정운임제 약간 연장했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빨리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화물연대가 파업하려는지를 알고 좀 요 원인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끝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는 사실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들이 사실 뭐 엄청나게 급등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곡물 농산물 지금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의외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접근하지 말자. 지금 몇 주째 접근하지 말자 하고 있어요. 자, 방산주. 자, 지난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한국항공우주 밀렸는데 재공략 하자. 이거 재공략 해야 돼. 내년까지도 이슈 계속된다. 그러면서 재공략 하자라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방산주도 우리가 단기 전략이 아니다. 중장기 전략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먼저 볼게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지난주 매수 구간 얘기 드리고 소폭 올라왔습니다. 소폭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좋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딱 하나 걸려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바다 해군력에 있어서 방산주나 다름없어요.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만들고 전함 만들고 구축함 수정함 다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 하나라는 기업은 방산으로 최대한 회사를 좀 끌어일으키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 왜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미사일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해군에서도 들어가요. 대한 미사일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함재기 그다음 바다에 있는 미사일들 해군의 군함에 있는 미사일 공격 관련한 시스템들 전부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상 출자를 해야 돼요. 물론 출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출자를 해내야 돼요.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장 돈을 좀 쓰는 건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너지가 나서 실적이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흔들려도 우리가 잘 보고 가셔야 된다. 그 다음에 LIG 넥스원 마찬가지죠. LIG 넥스원 마찬가지. 자, 지난주 밀렸다가 제가 요 라인 잡아드렸던 거예요. 자, 64,500원. 자, 84,500원. 84,500원에 매수가 라인 잡아드렸는데 정확히 딱 훑고 지나갔어요. 네, 훑고 지나가서 지금 현재 수익 중이다. 그다음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다. 한국항공우주도 소폭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우디 네옴시트 관련주. 자, 수익 실현 후에 간망했는데 지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히든 종목으로 현대건설기계 TYM을 얘기 드렸어요. 네. 현대건설기계 히든 종목으로. 히든 종목 할 때 아까 현대건설기계도 한 번에 하시지. 요건 요때 하려고. 요건 요때 하려고 제가 이 현대건설기계 3주 전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자. 현대건설기계.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네. 이렇게 아주 멋있게 좀 올라왔습니다. 현재. 자, 지금 현대건설기계가 현재 지금 돌아 나와서 지금 상승세를 다시 타고 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에서 쓸어 담고 있어요, 계속. 자, 지금 여러분 요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볼 때 이 건설 중장비 관련주들은 좀 약간 길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우디 네옴시티도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은 아직 요원합니다. 휴전 얘기가 나오면 바로 올라갈 거예요, 또. 근데 사실상 휴전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 건너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또 갑자기 수도를 이전한대요. 그렇죠. 그 수도 이전이 뭐 그냥 한두 푼 사업입니까? 이게 뭐 몇십조 단위인데? 그럼 현대건설기계가 또 인도에서 또 사업 잘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금방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계가 거기에 또 수혜를 또 받는다. 물론 TYM이 좀 밀렸어요. 예, TYM이 좀 밀렸습니다. 근데 밀렸다가 다시 다 올라왔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TYM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약간 마이너스예요. 약간 마이너스인데 지금 현재 TYM도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TYM은 농기계 관련주.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예,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사실 지금 잘 농사를 안 짓고 있어요. 왜냐? 추워서요? 아니요. 지금 올해 농사 못 지었죠. 전쟁 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전쟁 나는데 왜 농사를 못 지었냐? 전쟁 나서 농사를 어떻게든 지을 수 있는데 러시아군이 도망가면서 그 탱크랑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 농부들이 그걸 다 탱크랑 버리고 간 거 다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이렇게 다 나라에다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팔아요. 그러면 1년치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지금 안 잘 짓고 일 안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버리고 간 장비를 대충 팔아도 지금 돈이 많이 나오네요. 돈 잘 벌고 있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 러시아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농부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내년에 농사 지으면 다시 또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있네요.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제가 지난주에 조정시 매수 관점 얘기 드렸어요. 이거 지난주 쓴 거 맞아요? 이거 지난주 VOD 보세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지난주 거 VOD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리뷰하면서 같이 보시면 돼요. 제가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다가 제가 지난주 거랑 이번 주 VOD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요 글씨에서 저는 뭐만 썼냐면 이 화살표하고 이번 주 첫 반등 지속홀딩 해줘. 요 글자밖에 안 썼어요. 저 더. 이 글자밖에 안 쓴 거예요. 이것도요. 현대건설의 TIM 공개까지만 써놓고 요거만 더 쓴 거예요. 지금 제가. 네, 여기만 더 쓴 겁니다. 자, 하나솔루션 CS 윈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하나솔루션. 자, 매수해야 된다. 자, 이번 주 반등 나왔죠. 다시. 반 나온 상태고 CS 윈드도 마찬가지다. CS 윈드도 다시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온 상태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지금 다시 볼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돼서 전황, 투자 아이디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투자 전략 알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시황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로 시작해서 아바타2로 이어지는 컨텐츠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번 주에는 한풀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터 관련주들은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요?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동안 이 아바타가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약간 정석적인 패턴도 지금 현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아바타 관련주로 콘텐츠리 중앙을 한번 볼게요. 네. 콘텐츠리 중앙을 보시면은 콘텐츠리 중앙은 드라마, 영화 제작 플러스 극장을 하고 있죠. 메가박스 현재 하고 있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바타가 개봉하기 전까지 쭉 올라왔어요. 네. 물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막상 이 올라온 끝물이 12월 12일 12.12 사태. 하고 상관은 없지만 네. 일단 12월 12일 날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12월 13일 날 밀리기 시작했죠. 12월 14일이 언제다? 개봉한 날이다. 자, 개봉할 때쯤 밀리는 거예요. 개봉할 때쯤. 자, CJ CGV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CJ CGV 완전히 극장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극장밖에 없는데 CJ CGV도 12일까지 올랐다가 13일, 14일 아바타 이제 계속 또 밀리고 개봉하려고 있네요. 하니까 밀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반등 나왔죠. 이게 뭐다? 막상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뭐가 있다면 그 일정이 오기 전까지 쭉 올라와요. 근데 그 일정이 다가오면 차익실현 매물이 일단 한번 나오죠. 나오고 현재 밀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밀렸죠. 이 다음 반등은 뭐 어떻게 해야지 반등을 하느냐? 네. 관객 스코어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죠. 이제. 자, 여러분 현재 아바타 2에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 16일 날인데 지금 개봉한 게 지금 14일, 15일 스코어가 나왔을 거예요. 14일, 15일 스코어가 현재 누적 관객 수가 65만 명이 70만 가까이 돼요. 70만 70만 가까이 가까이예요? 됩니다. 70만 가까이 되는데 이게 평일 스코어예요. 주말까지 더해지면 더 주말은 가겠네요. 보통 1000만 영화 기준으로는 주말 보통 몇만을 찍는 줄 아세요? 몇만 찍어요? 주말에 보통 60에서 70만 찍습니다. 그리고 잘 나간다 초반에 막 달린다 시작하면 주말 하루에 100만을 찍어요. 근데 이 아바타 2는 러닝타임 아바타 2 물의 길 이거는 많이 이제 러닝타임이 길던데요? 3시간이 넘어가요. 그러면 3시간이 넘어가면 상영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평일 스코어가 1일 35만이다. 이거는 1000만 근데 그러니까 3시간 러닝타임이 평일이 35만이다. 1000만 페이스입니다. 1000만 페이스예요. 그리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네. 그리고 주말 스코어가 만약에 주말 이틀 양일간 스코어가 100만을 찍는다. 그러면 1000만 스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러니까 보세요. 자, 평일 35만, 주말 100만, 이틀 합쳐서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 그럼 평일이 5일이라고 치면은 네. 30만만 해도 5, 3, 15, 150만이죠. 150만에 주말 100만을 더하는 거예요. 250만, 4주면 1000만. 1000만 페이스예요. 1000만 페이스다. 1000만 페이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극장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1000만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00만 페이스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쭉 올랐다가 밀렸을 때 뭘 보고 다시 반등하느냐? 매일매일 스코어를 보면서 이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매일매일 스코어를 보고 반등이 나올 건데 지금 이틀치 스코어 나왔는데 반등 나왔다?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CJ, CGV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극장 관련주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아바타 2의 물의 길은 그냥 일반 스크린에서 보면은 재미가 없죠. 그냥 뭐 그냥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4D, 3D
아이맥스 좀 더 3D. 생동감이 넘치죠. 예, 근데 그쪽 상영관에 가면 비싸요. 아, 네, 영화표가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싸면 뭐 합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더 좋죠. 늘어나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그런 극장 상영관에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여러분, 저는 이것만큼은 영화에서 볼 거예요. 뭐예요? 21일 날 개봉하는 영웅. 그건 누가 주인공이죠? 정성화 씨라고 보세요. 뮤지컬의 그 탑 찍는 배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쵸. 그 일대기 중에 특히 후반부 안중근 의사가 이토부미를 아주 그냥 시원스럽게 저격하는 그 장면과 그 이후의 상황까지 해가지고 우리 영웅이시죠. 영화로 만든 사실 그 뮤지컬로 유명한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저희 회사가 예전에 뮤지컬 영웅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 회사에서 직접 뮤지컬 투자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투자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너무 누구보다 잘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 뮤지컬 배우가 그대로 나와요.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뮤지컬 영화입니다. 이 영화. 뮤지컬 영화 역대 최초 뮤지컬 영화인데 실사 뮤지컬 영화로요. 자 여러분, 자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웅 정도는 극장에서 봐줘야 된다. 저도 이거 정도는 극장을 가서 볼게요. 제가 뮤지컬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뮤지컬 하는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속한 회사가 네. 뮤지컬 투자를 좀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뮤지컬 거의 다 봤어요, 제가. 다 봤고 지금 뮤지컬로 또 하고 있는 영화도 많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웅까지 이어지는 이 패턴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이게 아바타 2하고 그럼 경쟁하면 되겠나요? 아바타 2는 저기 3D 아이맥스에서 보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일반 상영관에 봐도 돼요. 음향 빵빵한데 대신 음향 빵빵한 곳에 가서. 예. 그래서 충분히 저는 이게 추가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는 이 영웅이라면 영화 얘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울컥하신 것 같아요. 울컥했어요. 울컥했는데 일단 이 정성화 배우가 정말 피나는 그 노력으로 감량까지 하고 진짜 저는 안중근 의사 싱크로율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실제 안중근 의사의 사진과 그 정성화 배우의 그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 정도의 노력을 한 영화는 안 볼 수가 없다. 다만 제가 뮤지컬 투자할 때도 얘기를 계속했지만 그 명성하고 부분은 좀 그 부분만 좀 안 했으면 좀 제가 그냥 사실과 좀 다르거든요. 저희 명성황후라고 부르면 안 돼. 그 민비죠 그게. 민비 우리 조선이 민비 때문에 망했는데 그분은 약간 왜 이렇게 자꾸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네. 거기까지 해서 이어질 거다 이게 CGV가. 그래서 콘텐츠 근데 CGV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까지 봐야 되나요? 극장 가지고는 오래 못 간다. 그래서 결국은 콘텐츠리 중앙처럼 드라마 제작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요. 그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관련주 덱스터인데 자 덱스터를 보면은 사실 덱스터하고 여러분 가장 비슷한 주식 그 형태 주식이 덱스터 주가하고 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회사는 유니티라고 있어요. 유니티 소프트웨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현재 미국 주식의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그 코드 검색에 티커 검색에 U라고 치면 돼요. U라고 치면 딱 검색이 돼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VFX 하는 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고요. 자, 유니티 소프트웨어 주가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덱스터가 여기하고 좀 다른 점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제로 코로나가 폐기되면서 영화 제작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이 어설픈 그 CG, 어설픈 VFX로 욕 많이 먹었거든요, 중국 영화들이. 네. 그래서 덱스터한테 가끔 수주를 줘요. 좀 대작을 만들 때. 한알령 때문에 우리나라 싫어하더니 이건 또 우리나라 거 써요. 또 우리나라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덱스터가 중국 고객들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주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아바타 2가 흥행을 하게 되면 VFX에다 기술에 대해 다시 한번 인증이 되는 거고 다시 이슈가 재부각될 거기 때문에 전 덱스터를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아바타 2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뭐 유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네. 전 솔직히 유 이번에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가 그게 있어요. 유가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영화 중에 올빼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유가 만든 건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선시대 왕 인조 얘기였거든요. 인조가 자기 아들을 독살했거든요. 네. 저희 초연세자를 독살했죠. 그 역사학자들이 뭐 독살 안 했어. 역사학자들의 99%가 그 인조가 독살했다고 다 생각해요. 네. 워낙에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올빼미도 좀 괜찮다고 봤는데 올빼미가 좀 약하더라고요. 약해서 저는 요걸 좀 지켜보시면은 유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직접 수혜주 위주로 하는데 그 직접 수혜주하고 간접 수혜주가 뭐뭐 있는지 좀 분류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산타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상한가도 찍었는데 이 관련주는 안 보시나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가 아니라 산타클로스. 제가 스튜디오 계속 그 산타클로스. 뒤를. 종목명을 할 때 정확하게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기름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자, 정확히 한번 보세요. 2005년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 자, 드라마 OST 사업. 자, 정확히 얘기하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스튜디오가 없어요. 한마디로 엔터만 해요. 사실. 엔터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오. 네, 영화 배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점상 가고 있잖아요. 이 점상 어제도 점상 오늘도 점상. 오늘 점은 아니네요. 살짝 밀렸다가 다시 상한거든요. 네네. 이거 무상증자 증자. 때문에요. 예, 무증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게 사실 이슈는 좀 다르다. 예, 이게 지금 들어가야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예, 지금 이 권리락은 돼 있는 상태예요. 권리락 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권리락 돼 있고 지금 주식 수가 적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난치기 좋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장난치기 좋은 주식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장난칠 필요는 없어요. 예, 정말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치고 싶은 정도의 돈만 가지고 하세요. 예, 그러면 충분히 뭐 그냥 기술적으로 몇 번 트레이딩 할 수는 있는데 점상인데 지금 못 사요. 어차피 주식은. 예, 이거는 그 전에 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에서 제가 또 엔터 관련주들 오늘 반등을 보였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엔터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뭐 엔터, 블랙핑크 때문에 저는 YG도 엔터. 그렇고 그냥 솔직히 JYP가 제일 꾸준해요. JYP가 포트폴리오가 워낙 다변화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꾸준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전 JYP 관련 회사 그 라인업 그 아티스트 중에 제 기준으로 좀 마음에 드는 아티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블랙핑크가 있어서 원래 YG를 있지를 좋아했는데 네. 있지에서 제가 넘어갔어요. 어디로? 뉴진스로. 뉴진스로 그럼 넘어갔기 하이브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하이브는 좋다고 좀 얘기 네. 드립니다. 개인 의견이 좀 강하냐 그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얘기 드리면 JYP는 라인업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요즘 좀 잡음이 하나 있습니다. 잡음이 하나 있는데 요즘 그 일본 그룹이죠. 일본 그룹으로 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걸그룹인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약간 멤버 이탈에 대한 약간 잡음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JYP는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좀 좋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유자분들 계속 끌고 갈 수 있는데 시적 시즌까지 끌고 갈 수 있고요. SM은 저는 괜찮아요. SM이 괜찮은데 SM 같은 경우는 좀 공략 시점을 제가 따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M에 이제 이수만 대표님께서 좀 빠빠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곧 물러나실 것 같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 물러나시면은 SM은 한 추가로 한 해에 200억 원 더 들어온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좀 SM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좋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저는 엔터 중에 이제 가장 좀 우리가 볼만한 건 하이브지 않나. 하이브가 견조하게 가고 있고 뉴진스가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고 이스라핌이 글로벌로 진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진이 입대를 했어요. 진님께서 BTS 진님께서 입대를 했는데 금방 돌아올 거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금방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그 승땡님하고 저기 정준땡님도 곧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도 금방 이렇게 세월이 빨리 돌아오는데 진님도 금방 돌아오실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는 실적으로 좀 말해줄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약간 실적 시즌에 봤을 때 하이브. 그 다음에 월드 투어를 했던 YG엔터가 우리가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 관련주뿐만 아니라 엔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추가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은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